네, 안녕하세요. 세신 증권통 김수경입니다. 장 초반에 강보합권에서 줄다리기 하던 지수가 결국에는 상승세를 굳히면서 값진 반등 오늘장에 나와줬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에 나서고 있는 전차 군단을 제외한다면 최근에 또 건설주의 상승이 상당히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닝 시즌 전반전의 워너비는 건설주다 이런 코멘트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가 없는 시장에서 금융주 그리고 이 건설주로 이어지는 이 소외받던 섹터들의 반등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매집해 오고 있다는 점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또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자세하게 또 분석을 해보면서 수익의 길을 1시간 동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통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뭔가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연장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시장을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요? 좀 한 줄 정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 낙폭 과대 대형주죠. 단기 낙폭 과대 대형주 반등 장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전장에서는 1950선에 좀 저항을 받다가 결국에는 좀 뚫어내는 모습이긴 했는데 의미 있는 좀 신호로 볼 수 있는 건지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시장 이래도 문제가 변화가 없고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어제 이제 1930에서는 5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이제 반등은 나올 거고 제가 이번 주 반등이 나오면은 딱 정확하게 라인을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1970포인트 내외가 될 것 같다. 조금 더 주면 한 1980선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까지는 보는데 수급 주체 동향을 보니까 네, 아직 외국인들은 들어오면 말죠. 그죠? 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어제 오늘 대형주 순환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순환 돌아가는 자리고 기관들 배팅할 때 리포트 좋은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주는 지난주도 제가 계속 단기 매매만 해라. 이번 주도 어떤 업종이든 단기 매매로 좀 순환이 돌아가면 완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유는 제가 지금 요거 추세적 반전은 아니고요. 기술적 반등이다.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고 이번 마디는 제가 외마디 바닥을 찍기보다는 135로 빠진 조정 다음에 반등이 일정 수준 연장되고 난 다음에 최소한 이중 바닥까지는 2월 초순까지는 중순 사이에 보인다는 거.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주도 제가 움직일 때 단기 매매 완성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도 변함은 없습니다. 네, 이런 흐름이고 지금 우리가 강가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외국인들이 왜 저러냐. 최근에 이제 허울 좋은 이야기로 하면은 뱅가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외국인들 중에 뱅가드만 있느냐. 아니죠, 그죠? 네, 랜드로버도 있고 외국인 많습니다. 다른 펀드도 있고 사람이지만 그래서 지금 환율의 움직임을 보니까 어제 1,050원에서 1,090원까지 갔죠. 이제 환율이 좋아 보이니까 오늘 자동차 IT 수출주 좋다 다시 간다.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 붙여버리니까 환율이 오늘 깨져버리죠. 네, 제가 담보 환율은 제가 1,090원 상단, 한 1,050원 하단, 밴드에 갇힌 양상이 아닌가. 어느 정도 한국은행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1%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수출주들 가니까 또 내수 기반인 수입한 업체들은 오늘 또 주가 조정해요. 반등 다음에. 요런 변화 흐름이 또 내일 또 반대 양상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 네, 무조건 지수가 강하다고 가게 가는 건 아니고요. 어제 이어서 상대적 대안은 금융건설이죠. 금융은 먼저 지금 붙여놨기 때문에 여력이 좀 부족하고요. 건설이 오늘 좀 더 올랐는데 건설은 이번 주 저렇게 치주고 이슈가 돼야 가주면요. 저는 건설주는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또 한 번에 한번 매도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수주가 조금 더 눌려있는 흐름이었고 저희가 앞에서 체크한 대로 낙폭과대주 반등의 오늘장의 좀 가장 특징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이 중에서 업종 하나 좀 골라서 볼까요? 예, 오늘 최근에 이제 특징 업종은 오늘 그날 강세 업종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 오늘 자동차 업종이죠. 네, 오늘 자동차 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짧게라도 조금 더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난주도 제가 자동차 움직임이 한 1박 2일 정도 올라가거든 흥분하지 마시고 한 파셔라고 이런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제가 환율 이야기했습니다. 환율 1,095니까 자동차 반등 들어온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외국인들이 파는 이 기조가요. 한국은 환율 기조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일본이나 중국 자금은 외국계가 자꾸 들어오는데 왜 한국물을 저렇게 파지? 한국에 뭐 죄지었냐 이건 아니고 지난 5년간 이번 정부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죠. 환율을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050원, 1,100원이 적정 확률로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이양이 되고 난 다음에 적극적인 환율 관리가 안 된다면은 한국 수출주들이 조금 뭐 소위 말해 정체 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수익성 자구간에 들어설 수 있다. 이게 외국인 매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뱅가드 이것 때문에 꼭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일간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대형주인데 반등은 나오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죠. 현대차는 막 21만 원, 지난번에 22만 원, 이번에 21만 원 전후가 되겠고요. 4만 원대 내려갔던 기아차도 그렇고 아무래도 수급은 네, 모비스가 조금 낮죠. 모비스가 좀 더 안정적인데 모비스도 한 뭐 27만 원 후반, 28만 원 전후라면은 27만 원 후반 정도 볼게요. 네, 역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또 환율이 또 다시 1,070원 베이스로 내려오면은 또 자동차는 또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자동차는 일단은 저점 한 번은 확인했는데 지금부터는 들었다 놨다는 지그재그식 파동 속에서 어떤 밴드 내에서 시간 조정의 길을 1분기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도 자동차보다 낫습니다만 이와 유사하다 봅니다. 오늘 삼성그룹 계열 IT주도 올라왔는데 이틀 이상 치고 나갈 때는 부족합니다만은 현금을 늘려가지고 템포를 기다려주시면은 다른 대안도 있고 네, 또 조정시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지. 지금 너무 이번 반등이 기관들이 베팅한다 해서 기관 쪽으로 장이 꼭 간다는 건 아닙니다. 내일 이후에는 또 종목의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까지 2월 초순까지는 제가 좀 단기 매매 하기 싫더라도 좀 치고받고 하는 구간으로 전업종을 좀 하셔야 될 구간이 아닌가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은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종목은 오늘 깨진 종목을 봐야 되겠죠. 많이 빠진 거 CJ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틀 연속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다시 좀 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오늘은 5일선도 좀 깨졌네요. 네. 뭐 차트로 5일선 깨지면 일반의 매물은 항상 나오는 건데 가는 시에는 차트가 깨진 다음에 주로 일반 개미 물량을 받고 가는 수가 많은데 조금 전에 하겠듯이 이제 환율 베이시스로 수출주가 가면은 오늘 내수기 반영들이 치고 나가긴 힘들죠. 아침에 치고 나가다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공사 관련 유틸리티 다 빠졌죠. 통신주까지. 근데 제가 보는 개인적 관점은 그렇습니다. 내수는 이번에 이제 내일 더 빠진 다음에는 CJ는 12만 원 초나 11만 원대 후반부는 단기 공약 상품이죠. 물론. 네, 단기 공약이 가능하죠. 어제 보니까 대상도 실적 발표하다가 오늘 세게 밀었죠. 오늘 오후 보니까 이렇게 튀어버리죠. 그죠? 네, 과하게 밀면은 배팅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틀 이상 빠지던 거 가지고 괜히 지금 겁을 먹고 파는 자리도 대형주는 아니라 보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시장, 힌트인데요. 올해 이제 시장의 큰 트렌드는 바뀌는데, 이번 정부를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데, IT 자동차만으로 한국 수출을 대기업을 밀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죠. 일자리 창출이 위협했다는 거죠. 이게 자각합니다. 지금 다음 정부가. 내수 서비스업을,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내야만이 콘텐츠 업종까지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게 다음 인수위 정책 큰 골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수출주들 갈 때 지금 내수 기반형 주가들 빠지죠. 통신주도 빠지고 있죠. 네, 빠지면 계속 빠지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저는 2013년은 1월 말 2월 초 이런 거 빠질 때요. 공사 최근에 가스공사도 그렇고 한전도 이제 반등주고 빠지는데 IT 자동차의 못한 폭은요, 공사 관련주들이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전히. 최근에 흐름이 안 좋더라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빠지면은 이들은 저점 매수가 지수 무관하게 되는데, 나머지 전업종은 좀 1박 2일 강세 나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직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직까지는 장세가 환율 베이시스에 한 불안율이 남아있다. 단 이번 주까지는 1970포인트 전후까지의 반등을 열어두고 가자.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세하게 오늘도 분석해 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수였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1970선에서 80포인트까지 좀 반등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자동차주 상당히 특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지그재그식 파동을 나타내면서 1분기 터널을 지나갈 것으로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을 함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